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워드 필기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 용어 및 기능 1과목이죠. 자, 편집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편집 기능 보시면요 매크로라는 게 있는데, 매크로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 순서를 갖다 키보드의 특정 키에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뭐라고 그런다? 매크로라고 얘기합니다.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가 작업을 했죠. A, B, C, D 이렇게 4개의 작업을 했단 말이죠. 이 4개의 작업을 예를 들어서 컨트롤 Z다. 이 키를 누르면요. 요 4개의 작업이 순서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바로 매크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매크로라는 말 뜻 어떠한 말인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얘기는요, 스타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타일은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필요할 때 원하는 표준 선식을 간단한 키 조작으로 한 번에 적용하는 기능이다. 자, 스타일이라는 건 뭐다? 글자 모양하고 문단 모양이 있죠. 글자 모양은 뭐죠 여러분들? 글자의 크기나 글자체, 글자 색깔 이렇게 글자를 꾸미는 걸 갖다가 글자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문단 모양은요 여러분들, 문단 모양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 줄 간격이라든지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지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단 모양이에요. 그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스타일이다 라고요. 자, 스타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옷 입는 거랑 머리 모양이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탭은 문서 작성 중에 일정한 간격으로 단어 사이를 띄울 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키보드에서 탭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요 탭키 있죠. 그 탭키를 눌러보시면요 일정한 간격만큼, 보통 8칸을 갖다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갖다 이렇게 띄게 해준다. 커서죠. 우리 깜빡깜빡하는 커서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띄울 때 기본 간격칸은 8칸이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탭의 간격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류로는 여러분들 오른쪽 탭, 왼쪽 탭, 가운데 탭, 소수점 탭, 점끌기 탭으로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왼쪽 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탭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띈다고 그랬죠. 그리고 왼쪽으로 그 내용들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또 탭 해가지고 보면 왼쪽으로 글씨들이. 오른쪽 탭은요 글씨가 어떻게 한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가운데 탭은 글씨가 가운데로. 소수점 탭은요 우리 숫자 같은 거 소수점 있는 숫자 있죠. 그런 거 찍었을 때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렬되게 한다는 얘기고, 점끌기 탭은요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 탭키를 눌렀을 때 여기 점을 찍히게 한다라고 점끌기 탭. 자, 그래서 탭의 종류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맞춤법 검사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는 문서의 내용을 워드 프로세서에 내장된 사전과 비교 검사에 틀린 단어를 찾아내서 고치는 기능을 뭐라고 그런다? 맞춤법 검사다. 그죠? 당연히 틀린 단어가 있나 없나를 갖다 또는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걸 검사하는 기능. 자, 편집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용어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 지정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영역 지정. 자, 우리가 영역 지정은 블럭을 설정한다라고 얘기하죠. 문서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역 지정을 하죠. 복사한다, 삭제한다, 이동한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영역을 갖다가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영역 지정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영역 지정이죠.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렇게 우리가 블럭 설정한다고 그러죠. 이걸 영역 지정이라고 그러죠. 왼쪽 버튼기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까맣게 지정이 되는데 이런 걸 바로 영역 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의 문서의 왼쪽 여백에서 한번 클릭하면 한 줄 전체를 블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마우스의 여백, 보이시죠? 여기 빈 곳, 이 여백에서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한 줄 전체가 보이세요? 한 줄 전체가 어떻게 된다? 영역으로 지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로 여러분들 여기 왼쪽 빈 곳 있죠? 여기 여백. 여기를 클릭하면 이 한 줄 전체가 범위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딱 이해되겠죠? 자,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사용하여 문서 일부를 내용을 지정할 수 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 커서 있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 쉬프트 키를 제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있죠. 키보드에서 방향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영역 지정이 된다는 거죠. 쉬프트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뭐가 된다? 영역 지정이 된다.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 그 다음에 문서의 일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 우리가 영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사용해서 제가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지정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된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임의의 단어에서 마우스를 몇 번, 2번 연속으로 클릭하면요, 해당 단어를 블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단어 있죠. 배출이라는 단어에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 단어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범위로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영역 지정이라는 내용. 우리가 문서 작성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작업이 바로 영역 지정이죠. 복사, 삭제, 이동 이런 작업을 갖다 해야 할 때 꼭 영역을 지정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편집 관련 용어라고 나와 있죠. 자, 각주라는 게 있는데요. 자, 각주는 문서의 내용을 설명, 보충, 구절로 각 페이지의 하단에 모아서 표시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각주라고 한다. 이 각주라는 것은요, 어떤 문서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 보충, 구절로 페이지 하단에 모아서 표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내용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 역사책 보면 뭐 세종대왕 있죠. 그리고 맨 밑에다가 이렇게 세종대왕 이렇게 제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글 창제했다 뭐 이렇게 밑에다 설명을 달아놓잖아요. 그걸 갖다가 각주라고 얘기해요. 각주. 각 페이지 하단에 주석을 달아놓는다. 이런 뜻이죠. 각주. 자, 각주 내용 아시겠죠? 어떤 문서의 내용을 이 보충 설명을 갖다가 페이지 하단에 모아서 표시한다. 미주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는 뭐다, 여러분들? 미주는 각주와 같은 용도로,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각주와 같은 용도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문서의 맨 뒷부분에 모아서 표시한다. 자, 이거는요, 뭐라고요? 문서의 맨 뒷부분. 각주는요, 어떻게 한다? 각 페이지 하단. 차이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미주 같은 경우는요, 꼬리 밑자를 씁니다. 엔드노트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장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그 내용들 있죠. 각주에 대한 뭐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놓는다. 그게 바로 미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말이 있죠. 디폴트는 기본값이라고 그래요. 항목들에 주어진 기본값.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값을 뭐라고 그런다? 디폴트 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본값.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어떻게 되죠? 한글 프로그램 실행 딱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실행을 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자, 문서를 갖다 제가 이거 깨끗이 지우고, 자, 보세요. 파일에서 새 문서 했을 때 문서가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디폴트값, 기본값으로 뭐라고 돼 있죠? 바탕글에 함초롱, 이건 스타일이에요. 함초롱 바탕에 10이라고 돼 있죠.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글자 크기가 기본적으로 10으로 돼 있고, 글씨체는 뭐 함초롱 바탕이라고 돼 있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기본값 이렇게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일러 플레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일러 플레이트는요, 머릿말, 꼬릿말, 주석과 같은 것을 표시하기 위한 일정 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말이라든지 꼬릿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머릿말, 꼬릿말 이런 것들을 갖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머릿말은 뭐냐면요, 문서의 머리에 항상 표시되는 걸 머릿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지가 여러 장 있으면, 페이지가 여러 장 있죠. 페이지가 여러 장 있으면요, 거기에서 나는 맨 위에다가 박쌤 컴퓨터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박쌤 컴퓨터, 박쌤 컴퓨터. 맨 페이지 위쪽마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어떠한 특정 내용을. 그게 바로 머릿말이라고 얘기해요. 꼬릿말은 뭐라고 그러죠? 페이지 밑에 꼬리. 알겠죠? 머릿말은 말 그대로 머리, 꼬릿말은 문서의 꼬리, 맨 마지막 하단에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 일정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꼬릿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주석, 아까 주석 배우셨죠? 각주, 미주 이런 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주석과 같은 걸 표시하기 위한 이 공간들이 있죠. 이 공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바로 보일러 플레이트다.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 주석과 같은 표시를 위해 일정한 공간으로 주로 문서의 여백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서에서 이렇게 여백들 있죠. 여러분들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보일러 플레이트.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 주석과 같은 표시를 위한 공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일머지라고 나와 있죠. 자, 메일머지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자, 메일머지는요, 초대장, 안내장처럼 문서의 전체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신인과 같은 일부분만 다른 문서를 여러 개 작성할 때 유용한 기능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초대장을 보낸다. 그러면 이 초대장 내용은 똑같아요. 몇 월 며칠 날 초대합니다. 근데 누구 이름만 바뀌겠죠. 김개똥, 이아무개, 김 누구누구, 조 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름만 바뀔 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걸 만들 때 쓰는 기능을 갖다 뭐라 그런다? 메일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내용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수신인이 있죠. 받는 사람. 이 받는 사람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수신인 자리에 내가 작성한 수신인들이 사람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서를 갖다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메일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뭐 100명한테 내가 100명한테 이런 초청장을 인쇄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갖다 100장을 만든다는 거 너무 그죠? 비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메일머지 기능을 이용하면 문서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여기에 데이터 들어갈 자리, 수신인 들어갈 자리를 갖다 따로 별도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갖다 합쳐서 하나의 문서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일머지까지 설명드렸고요. 워드랩이라고 있죠. 워드랩. 단어가 너무 길어 다음 줄로 이어질 경우 그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이동시키는 걸 갖다 뭐라 그런다? 워드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문서를 작성하다가요. 이렇게 끝에 단어가 잘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한, 여기다가 대한 딱 쓰고 민 이렇게 쓰니까 민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 이렇게 이 단어 전체가 잘리지 않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걸 바로 워드랩이다. 워드, 단어를 랩, 우리 랩 있죠. 물건, 음식 같은 걸 랩으로 해서 감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워드랩, 다른 말로는 이제 간단하게 단어 잘림 방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잘릴 경우 그 단어를 그 전체를 다음 줄로 이동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쭉 보시면요. 글꼴 구현 방식이라고 그랬죠. 워드에서 여러분들 글꼴을 갖다 구현하는 방식에는요. 비트맵 방식, 그 다음에 아웃라인, 트루 타입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비트맵은 무엇이다? 글자를 갖다가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갖다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글자를 갖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갖다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점들을 갖다 이렇게 찍어주면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점을 촘촘하게 찍으면 글자가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비읍이다라고요. 그리고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지는 계단 현상이 일어난다.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계단 모양으로 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엘리어싱이라고 그래요. 엘리어싱.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없애는 거, 이 계단 현상을 갖다 없애게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 안티 엘리어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티 엘리어싱. 자, 그래서 엘리어싱 현상이 뭔지 알아두시고 그걸 없애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다. 이런 말도 이렇게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비트맵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웃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아웃라인. 자, 아웃라인은요, 글자의 좌표를 입력받아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선분 또는 곡선으로 문자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점과 점을 갖다 이렇게 선이나 곡선, 선분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다? 아웃라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문자를 갖다 이렇게 점과 점을 갖다가 찍고 선분이나 곡선으로 연결하여 문자를 표현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글자가 깨지지 않습니다. 계단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글자가 아웃라인이냐, 뭐 아웃라인 방식의 이제 추루 타입하고 오픈 타입, 포스트 스크립트 타입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아웃라인 방식에 이렇게 세 가지의 또 글자 타입이 이렇게 방법들이 있다라고, 종류가 있다라고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추루 타입이라고 있죠. 여기 이 아웃라인 방식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웃라인 방식의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화면 표시용 글꼴로 글꼴과 출력용 글꼴이 동일하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는 이러한 글꼴하고요, 출력할 때 쓰는 글꼴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방식이 추루 타입. 추루, 참이다. 그죠? 이런 뜻이죠. 참. 그러니까 사실적이다. 내가 화면에 보고 있는 거랑 출력해서 보는 거랑 똑같이 글꼴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위지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완유시 is 완유 ge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지 구현이 가능하다. 내가 본 그대로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웃라인 방식에서 추루 타입이 있는데, 추루 타입에서 위지 구현이 가능한 게 추루 타입. 오픈 타입은요, 높은 압축률을 통해서 용량을 줄인 글꼴. 그래서 우리 글자의 용량을 줄여서 이렇게 만드는 게 오픈 타입이다. 아웃라인 방식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포스트 스크립트는 그래픽과 텍스트를 종이, 필름, 모니터 등에 인쇄하기 위해서 설명, 묘사하여 위지익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이나 필름, 모니터 등에 인쇄하기 위한 언어다라고요. 자, 이렇게 트루, 오픈 타입, 이렇게 포스트 스크립트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거는 외워두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크게 종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꼴을 갖다 구현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다? 비트맵 방식과 여기 아웃라인 방식, 또는 아웃라인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벡터 방식이다. 벡터 방식이, 알겠죠? 벡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글꼴을 표시하는 방식에는 비트맵 방식, 크게 비트맵 방식하고 뭐가 있다, 여러분들? 벡터 방식이 있다라고요. 벡터 방식. 아웃라인이 벡터 방식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비트맵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확대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글자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거칠게 표시가 된다. 확대를 하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엘리어싱이고, 그죠? 그런 엘리어싱을 없애는 걸 갖다, 이렇게 계단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애요. 이렇게 색깔을 갖다 채워가지고. 그런 걸 갖다 뭐다? 안티 엘리어싱. 요 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벡터 방식은 아웃라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글자를 갖다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분이나 곡선으로 이렇게 점과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과 또는 선분 있죠, 곡선 같은 걸 연결해서 글자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예요.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웃라인, 벡터 방식에는 크게 추루 타입, 오픈 타입, 포스트 스크립트가 있다라고요. 세 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글꼴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글자 모양에 대해서 보시면요, 글자 모양은 일반적으로 워드 프로세서의 글자 크기 단위는요, 보통 뭐로 사용한다? 포인터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포인트다, 20포인트다 막 그러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의 글자 크기는요, 포인트로 표시를 하고요. 정각 문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각 문자는 뭐냐?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로 세로 뭐 가를 쓴다 그러면 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이 돼 있는 게 바로 정각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 반각 문자는 뭐다? 가로 세로 비율이 2분의 1인 거. 자, 그래서 가로 이게 세로. 그러니까 아까 1대1은 정각 문자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1대2. 이게 이제
이렇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건 뭐다? 반각 문자. 반밖에 안 된다. 가로폭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반각 문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반각 문자, 반각.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첨자 문자라고 있죠. 첨자 문자는 정각 문자의 4분의 1. 첨자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보이시죠?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A의 10승이다. 이런 거. 그죠? 지수라고 그러죠? H2O다. 화학식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그맣게 글자의 정각 문자의 4분의 1 크기예요. 맨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붙는 이걸 갖다 위첨자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붙는다 그래서 위첨자. 이거는 아래에 붙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가 아래 첨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문자를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첨자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첨자. 알겠죠? 아, 4분의 1 크기구나 라고요. 자, 그리고 글자 모양에서 보시면요. 장평은 글자의 가로폭을 늘리거나 줄여서 글자를 변화를 주는 거다. 장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평을 조절한다라는 것은요. 글자의 가로 있죠. 가로폭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자, 장평을 갖다 한번 제가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써볼게요. 대한민국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자, 대한민국이라고 글씨를 써봤죠, 여러분들. 글씨를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도록 글씨를 갖다 크게 20포인트 정도로 볼게요. 이게 이제 정각 문자예요. 가로 세로 1대1 비율을. 자, 블럭 설정 잡고요. 글자 모양 가볼게요. 여기 글자 모양 있죠? 글자 모양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장평이라고 있죠. 장평 100이라고 돼 있죠. 장평은 여러분들 이게 100이에요. 기본값이. 자, 이 장평을 제가 늘릴게요. 자, 110 정도로 늘리면 여러분들 이 보이세요? 글씨가 옆으로 펑퍼짐해지는 거. 옆으로 가로로 글씨가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보이시죠? 자, 12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20 보이세요? 120. 자, 그리고 설정 어때요? 글씨의 가로폭이 이 가로가 100보다 20% 더 늘어난 거 보이죠? 이게 장평이에요. 장평은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지면 글씨가 옆으로 이렇게 길쭉해지는 거구나. 아시겠죠? 장평. 자, 다시 글자 모양 가셔가지고 여기 장평 기본이 100이라고 그랬죠? 100을 기준으로. 자, 100은 지금 요 사이즈예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돼 있죠. 1대1 비율. 자, 제가 장평을 갖다 만약에 50으로 줄인다라고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가 이렇게 그죠? 세로로 아니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장평 100은 이거예요. 기본 우리가 1대1 비율이다 생각하면 돼요. 150일 때는 50%만큼 뭐한다? 옆으로 글씨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50%로 줄인다 장평을.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장평. 자, 장평이 뭔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에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장평은 가로의 폭을 갖다 늘리거나 줄이는 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장평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서 관련 확장자, 여러분들 문서 관련 확장자를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문서를 갖다가 내가 작성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저장하면요, 파일 이름을 넣어주고 파일 이름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확장자가 들어가요. 확장자는 뭐를 한다? 그 파일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 문서인지 그림인지 뭐 동영상인지 음악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 구분해 주는 게 뭐다? 여러분들 바로 확장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xt다 그러면 서식이 없는 텍스트 파일, 윈도우즈의 메모장에서 기본 파일 형식. 메모장 있죠, 여러분들. 윈도우의 메모장, 그 메모장에서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그럼 txt라고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txt 파일로. 그 다음에 rt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서식 있는 문자열,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텍스트와 그래픽을 갖다가 포함하여 문서의 호환을 위해 만든 파일 형식이다. 그래서 rtf는 서식 있는 문자열.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어떤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서
내가 만든 텍스트와 내가 입력한 뭐 문서를 만들었어요. 텍스트. 그 안에 그래픽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갖다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 형식이다. RTF, 서식 있는 문자야. 자, 그 다음 PDF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열고 있는 이 문서도 PDF 파일이에요. 컴퓨터 기종이나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파일 형식이 바로 뭐다? PDF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은 HWP라는 확장자가 붙죠. 근데 이거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죠? MS 워드를 내가 연다 그러면 뭐뭐.doc라는 확장자가 붙고요. 이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PDF는요, 컴퓨터 기종.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 프로그램 말고 맥킨토시, 맥북 있죠. 맥이라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다르죠.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PDF를 이용하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류에 관계없이 정보를 갖다, 문서를 갖다 볼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뭐냐? 그럼 PDF. 그 다음에 HTML이라 나와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문서 파일 형식.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고 있는 문서들 있죠. 그것들은 다 뭘로 돼 있다? HTML이라는 또는 HTM이라고 이렇게 확장자가 돼 있는 문서 파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확장자들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까 글자의 크기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로 두시고, 낱장 용지 나와 있어요. 낱장 용지. 이 용지 사이즈도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용지들 있죠. 그 용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용지 크기는요, A판과 B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쓰는 용지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들 쓰는 용지 A4 용지라고 그러죠? A4 말고 B4도 있어요. 그러니까 A 용지, B 용지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용지의 크기는요, A판과 B판 둘 중에 뭐가 크다? A판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A4, B5 이렇게 같은 숫자죠. 근데도 뭐가 크다? A4 용지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죠. 쭉 이제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같은 종류일 때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용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A4보다는요, A3가 더 큰 용지라는 얘기예요. A3보다 더 큰 용지는 A2, A2보다 큰 용지는 A1.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큰 용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용지가 B 용지보다 크고 숫자가 작을수록 큰 용지다. 그러니까 A4의 2배에 해당하는 용지가 A3고요. A3의 2배에 해당되는 게 A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A4의 크기 있죠. 자, A4 용지의 크기는 얼마다? 210에 297mm. 아시겠죠, 여러분들? A4 용지의 사이즈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210에 가로가 210, 297mm.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A4가 공문서 용지의 규격이에요. 공문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문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들도 다 거의 많이 A4 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볼게요. 그리기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기 기능. 그리기는 쉬프트를 누른 채로 원이나 사각형을 그려야 정원이나 정사각형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 있죠. 이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그려보시면 뭐 어떻게 된다? 사각형이나 원을 그리면 정원 또는 정사각형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한글 문서 있죠. 거기서 입력. 자, 입력에 가셔가지고 도형이 있죠. 여기 도형이 있죠. 제가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근데 내가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보이세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 제가 선택했죠.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정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정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러한 것들을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갖다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여러분들 보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도형을 그리면요, 도형의 중심부터 그려진다. 자, 우리가 도형을 그릴 경우,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내가 도형을 그린다, 도형을 여기다 그린다라고 했을 때 우선 지우고, 저 직사각형 있죠? 정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자, Alt 키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무슨 키였죠? 컨트롤이에요. 제가 잠깐, 자, 보세요. 자, 제가 직사각형 선택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리시면, 자, 보세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도형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죠? 자, 직사각형 그릴 때는 여기 마우스의 여기 십자 시작점부터 이렇게 그려지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서부터, 자, 보이시죠?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도형의 중심부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도형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얘기고, 쉬프트는 정원이나 정사각형 그려질 때, 컨트롤은 도형의 어디? 중심부로부터 그려진다.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개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쉬프트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연속적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컨트롤은요, 여러분들 비연속적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연속적 선택, 비연속적 선택.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도형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지우고 도형을 여러 개 그렸죠. 제가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죠. 자, 근데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찍으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이시죠? 자, 컨트롤은 비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복사나 삭제할 때 내가 파일을 선택한다. 1번부터 1, 2, 3, 4, 5 5개의 파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내가 1번을 선택하고 찍고 만약에 5번을 찍잖아요.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일 선택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누르고 뭐를 5번 파일을 선택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파일 5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연속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적으로 선택이 된다. 내가 처음 찍은 거랑 마지막 찍은 거,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알겠죠? 이게 연속적 선택.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우리 PC 기본 상식에서 뭐 윈도우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비연속적 선택은 뭐다? 그러면 비연속적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을 마우스로 찍으시고 5번을 찍잖아요. 그럼 뭐만 선택된다? 1번하고 5번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비연속적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를 사용해서, 자, 쉬프트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은 뭐냐면요, 복사가 됩니다 라고 다 있죠. 복사. 컨트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뭐를 할 수 있다? 내가 도형을 아까 그렸죠. 그런 도형들을 복사할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 직선으로 개체가 복사가 된다. 직선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면요, 자, 보세요. 제가 도형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죠. 도형을 갖다가, 자,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원 하나만 남겨놨죠.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끌잖아요. 여러분들 마우스 모양에 플러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플러스가 복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잖아요. 도형이 하나가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컨트롤이 뭐다? 복사할 때 쓰는 게 한마디로. 컨트롤 키 누르면 플러스 보이죠? 복사.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쭉 내리잖아요. 반듯하게 내리면 밑으로 이렇게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쉬프트를 누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수평 수직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가 됩니다. 자, 보이세요?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어떻게 된다? 반듯하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 내가 반듯하게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쉬프트 키를 또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기 기능에 관련된 키들이요. 자, 그리고 출력 관련 용어라고 나와 있죠. 출력과 관련된 용어들에서 여러분들 스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스플. 그죠? 스플. 스플은 뭐다? 출력할 자료를 갖다가 어디에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 시기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스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쇄를 갖다가 한다. 인쇄. 어떤 문서를 작성했어요. 내가. 그죠? 문서를 갖다가 100장을 만들었는데 그 100장을 갖다가 인쇄할 때 어떻게 한다? 그 인쇄할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조기억장치가 뭐죠? 여러분들이 쓰는 내 컴퓨터 들어가면 C 드라이브 있죠? 우리가 쓰는 보조기억장치는 뭐다? 내 컴퓨터 들어갔으면 C 드라이브라고 돼 있는 게 보조기억장치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프로그램도 깔려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뭐 자료 같은 것도 다운받아서 저장을 하고요. 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인쇄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100장을 갖다가 100장을 인쇄하겠다. 그럼 그걸 갖다가 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다?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스플이라고 한다. 병행 처리를 한다. 병행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스플을 갖다 병행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병행 처리라고 그러냐면 인쇄할 동안 내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스플이. 그래서 병행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병행 처리를 지원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100장을 인쇄하겠다. 그러면 100장 인쇄할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죠. 100장을 인쇄할 동안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뭐 인터넷 서핑이라 한다. 그죠? 또는 뭐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그죠?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 게 바로 스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플은 어떠한 내용인지 또는 병행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플은 병행 처리를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작업을 이렇게 동시에 어떤 작업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게 스플. 하드 카피라고 나와 있죠. 하드 카피는 딱딱한 카피죠. 화면에 표시된 문서와 내용을 그 상태 그대로 어디에 프린터 있죠. 프린터에다가 우리가 표시하는 걸 갖다 출력하는 걸 갖다가 바로 하드 카피라고 얘기합니다. 아,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하드 카피의 반대가 뭘까요? 하드웨어의 반대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소프트 카피죠. 반대가. 소프트 카피는 여러분들 어떻다? 여러분들 부드러운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화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이게 좀 모니터에 이렇게 출력하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소프트 카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 카피 보시면 비디오 영상이나 소리와 같이 인쇄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료를 갖다가 표시하는 걸 갖다 우리가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 이렇게 디스플레이에다가 모니터에 간단하게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갖다가 바로 소프트 카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폼피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폼피드는 프린터에서 다음 페이지에 맨 처음까지 종이를 밀어 올리는 걸 갖다가 기능을 갖다 뭐라고 한다? 폼피드라고 얘기한다. 프린터에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장이 있으면요. 다음 페이지에 프린트를 하고 다음 페이지에 처음 위치로 이렇게 첫째 줄로 종이를 갖다 이렇게 밀어 올린다. 인쇄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폼피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린터 드라이브라고 돼 있죠. 워드 프로세서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서로 다른 출력 데이터를 어느 특정 프린터 모델이 요구하는 형태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자, 특정 프린터 모델이 요구하는 형태로 번역을 해준다.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프린터 드라이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프린터를 샀어요.
그럼 삼성 프린터를 샀으면 뭐를 설치해 줘야 한다? 삼성 프린터 드라이브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앱슨 거를 샀다 그러면 앱슨 거를, 또는 캐논 거를 샀다 그러면 캐논 거 이렇게 프린터 드라이브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뭐 한다 여러분들, 그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만 샀다고 해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린터 드라이브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그 삼성 프린터다, 앱슨이다, 캐논이다 이런 프린터들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다? 프린터 드라이브라는 게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폼피드가 있었죠. 폼피드는 종이를 갖다가 한 페이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자, 라인피드는 뭐다? 한 줄을 갖다가 줄 단위로 프린터 용지를 위로 올리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라인피드, 폼피드. 우리 뭐 프린터 할 때 이런 것들을 솔직히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뭐 프린터가 작동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죠. 라인피드 한다, 폼피드. 근데 이렇게 용어로서 종이를 한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올리는, 맨 처음 위치까지 종이를 한 페이지 올리는 거 폼피드, 한 줄을 갖다 이동시키는 거 프린트에서 라인피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내용 볼게요. 문자 피치라고 나와 있죠. 문자 피치. 자, 문자 피치는요, 1인치 안에 포함되는 문자 수를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표시하는 걸 문자 피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인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인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 여기 안에 글자 수를 문자 피치라고. 1인치가 3.54cm죠, 여러분들. 3.54cm. 그죠? 그래서 1인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를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잘못 설명했네요. 1인치는 3.54가 아닙니다. 2.54cm예요. 2.54. 그러니까 2.54cm를 1인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인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 만약에 10피치다 그러면 1인치 안에 10개의 글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0개가. 5피치면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5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10피치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좁겠죠. 10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5피치면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좀 넓은 거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문자 피치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표시하는 건데 1인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수를 또 이용하여 이런 간격을 표시도 하는구나. 문자 피치라는 용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또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